일부 주제는 그 거꾸로 가는 시절 그리움 백개안의 구령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모든 것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맞아서 총체적 난국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역행과 퇴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백개안 선생의 불호령이 그립고 또 백개안 선생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야! 기죽지 마! 이놈들아! 두 눈깔 똑바로 뜨고 끝까지 싸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는 이 역행과 퇴행하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백개안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그 기억의 주름을 펴는 가운데 우리가 그 결의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참석자들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 만남을 갖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고 8기 지회장님. 백 선생님을 이제 본 게 박창수 위원장 장례 투쟁 때 왔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그때도 백발머리에. 지금 보면은 제가 69살이고 제가 거꾸로 69살인데 그 당시에 제가 29인가 이래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있고 장례 투쟁도 정말 말도 많고 힘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양산에다 묻고요. 그럴 때 이제 백 선생님이 현장으로 알면서 우리 노동자들과의 한진중공 노동자들과는 접촉이 돼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이제 비정규직이 되고 내가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고 이런 걸 닥치다 보니까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백개안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 항상 언제 사업이 끝날까, 나는 빨리 KTX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개안 선생님께서 직접 이철 사장을 만나서 야 빠른 기차 승무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큰 일이었어요. 사장님 한 번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그 모든 게 사실 지금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도 항상 저희 연대해 주신 분들 여기 싹 다 모여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진짜 정말 많이 들고, 그럴 때 백개안 선생님도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 모든 사람의 기운이 모아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날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열심히 행신역에서 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개안 선생님 장례 때가 코로나로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비정규직들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서울역에서부터 그 서울대 동원까지 행진을 어마무시하게 하셨죠, 정말. 그리고 장례 당일날도 300여 명의 문화활동가들이 문화예술인 백개안 선생님을 기리면서 공연을 준비하시고 판을 만들고 구판을 만드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주기, 이주기 마찬가지로 정말 투쟁하는 이들 비정규직들이 그 백개안 선생님과 함께하고자 그리고 그 정신을 기리고자 했던 거는 바로 선생님이 그 10년 동안, 물론 그 전에도 있겠지만 2010년대 이후로 정말 투쟁하는 이들의 곁에 항상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연대를 할 수 함께 선생님의 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배수사 할 때 백 선생님 그 대통령 그 벽보를 보고 백 선생님 처음 이제 후보로 올라오신 거 보고 두루마기 입고 저렇게 그것도 기호 뒤쪽 뒤쪽이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런 분들도 올라오셨구나. 그냥 그 정도 이름도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이제 이름을 처음 알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용균이 사고가 났는데 태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여러 원로하신 분들하고 같이 오셔갖고 근데 오시는데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양쪽 쭉 해갖고 오시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런 몸으로 이 먼 곳을 달려왔다는 것만 해도 너무 정말 큰 충격을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할 일인데 용균이 빈소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용균이가 살아있으면 저분한테 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몸도 성치 않은 연로하신 분이 용균이한테 절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에 많이 남아있고요. 안 계시는 게 진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안 보이시니까 또 많이 섭섭하고 아쉽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 꼴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데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갖고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우리한테 또 도움이 됐을까, 의지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한 것처럼 꼭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목소리는 늘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를 가지시고 그리고 앞서서 늘 호통을 쳐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이야기 하실 때 물론 우리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런 쌍 욕을 해주시니까 야 대통령한테도 욕을 하시네? 그러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욕을 막 해주시니까 그냥 기본으로 쌍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탕하시다 그러면서 만났는데요. 정말 제가 만났던 이미지의 백기환 선생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쭉 들어오면서 꼭 진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고 마치 정말 그 지금 이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참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분의 지금 부르령을 정말 듣고 싶은 정빈이 엄마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1회, 제2회 우리 백기환 선생님 다음으로 다시 백기환 선생님의 힘을 빌어서 다른 분들에게 힘을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힘을 내주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 책에도 또 우리 오늘 얘기에도 약간 빠진 게 하나 있어서 그걸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백기환 선생님의 어떤 고독과 고통에 대해서 또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기환 선생이 이제 울보셨어요. 저렇게 강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울보일까 할 정도로 눈물이 많으셨죠. 배밀이 그때도 뭐 눈물을 흘리셨고 이제 뭐 노래를 부르시다가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의 그 용기만이 아니라 그 약자들 김진숙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는 그런 공감이 바로 선생님에게 그 용기를 한발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걸 바탕으로 연대투쟁을 끝까지 한다면 이 정권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는 그 선생님이 꿈꾸셨던 노남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 것이냐, 그리고 가는 길을 경로를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길이 없으면 길을 낼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쌍차 때 고공동성을 171일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저는 장본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상규 위원장님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하고 인연은 많지 않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마한다고 하니까 물론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적었던 부족한 글이지만 마지막 구절에 사실대로 기록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진짜로 민주노총 위원장 할 것이냐, 그러면 뭐 때문에 할 거냐 이런 걸 아주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물었고 네가 바라는 세상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을 그 짧은 시간에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들이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옥에서 이런 하얀 벽과 마주하면서 이런 세상을 남은 삶의 나의 지표로 삼겠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렸거든요. 했더니 그것을 해야 한다 하겠다 이 한 글자 차이인데 해야 한다라고 말 거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겠다라는 자임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한번 해볼 만할 것이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미 현장은 다 무너져 있고 노동운동이 희망이 되기 어려운 지경이 있었다. 그래서 희망버스가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되게 이제 아팠죠. 그래서 늘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뭘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가 당위성과 담론을 이야기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만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 한 발을 떼는 자기 계획이 없다라면 그건 정말 허무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운동을 이제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백선생이었으면 계셨으면 저들을 호령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이놈아 비난과 비판이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못할 것인데 너희가 단결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데 그 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제일 쉬운 그 허접한 비난과 비판으로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더 많은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같이 노동자로 살아도 살맛나는 세상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노노명의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려는 그런 다짐을 하고 함께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을 되게 바꾸고 싶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엄청난 슬로건을 내밀고 5년을 보냈잖아요. 지금도 그런 멋진 슬로건을 왜 우리는 생각 못했을까? 그 선생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새 MZ 노조 막 MZ세대 난리잖아요.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딱 그 다음부터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까? 근데 오히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세상이 그냥 하나의 나사로, 하나의 못으로 돈 버는 도구로 열심히 살아라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거기에 미쳐 살지 말고 노담의 세상이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또 올바르게 이래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순간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던지고 최선을 다해라. 그 순간 매초 매수는 영원이다, 영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멋있는 말씀을 저렇게 하셨구나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순간순간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열심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5주년 뭐 준비하면서 여기 오셨던 분이 어떤 글을 남겼을까? 저 어디 가면 글 쓰는 거 싫어하는데 오신 분들에게 쓰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 묻는 날 2017년 8월 19일이죠. 그날 백기환 선생님이 박명록 적도 그때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썼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혁명의 진지. 그러니까 꿀잠이 혁명의 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혁명의 진지가 된다는 것을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 다시 모이고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이 노노명의 재단 이 공간도 아마 혁명의 진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함께 좀 같은 뭐 사업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특히나 노동자 투쟁 위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름 투쟁 전에는 그 전에도 뭐 투쟁했으니까요. 그런데 노동 문제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활동을 했지 나머지 의제는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기름 투쟁이 워낙 길었고 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해 주셨어요. 그 연대를 받고 또 가면서 아 이게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장애인 문제 또 사회적 상사 문제 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백기환 선생님 늘 말씀하셨듯 그냥 기죽지 말고 한발대기 목숨을 걸고 좀 싸워보자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것이 요즘 더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미정의 노동자로 싸웠지만 이 미정의 노동자를 넘어서 사업장을 넘어서 정말 세상을 바꾸자는 그런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 비정의 노동자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싸워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유럽이나 남미나 이런데 우리 그 국제연대 하는 노동자 동지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노나매기 그러는데 노나매기가 뭔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I and you work I and you well-being 근데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 구사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 아마도 이거를 소셜리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백 선생님 얘기는 저 그때 노나매기 수상 그렇게 그 노나매기 수상 이거는 우리 노동자들 민중 보고 그런 전쟁의 목적지를 좀 분명히 하고 가라. 안 그러면 전투에서 백날 해봤자 전내에서 맨날 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요새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씨 뭐 하고 있지? 뭐 해왔지? 그래가지고 힘이 이제 엄청 빠지는데 다시 좀 이제 해보려고 이것저것 이제 뭐 보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백 선생님 얘기하신 그 노나매기 세상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나매기 정신은 사회 공공성과 노동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말로 노나매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노나매기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확장을 하려면 저는 정말 공공성을 더 확장해내는 그런 전략과 그런 전술들을 운동 전체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또 청년과 청년이 아닌 이 기준이 워낙 모호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세대 간의 이런 어려움들도 저는 노동권 문제로 조금 이렇게 통 크게 우리가 내놓고 서로의 얘기를 좀 하는 데서부터 저는 출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공공우수노조는 작년에 또 화물투쟁에서 또 한방 우리가 매기기도 했지만 또 밀리기도 했거든요. 화물 20년 동안 가장 잘 싸웠으면서 승리하지 못했던 이 싸움을 다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과 이 자본의 통치 전략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우리의 전략 또 우리의 중장기 투쟁들을 좀 전체가 함께 같이 저는 좀 만민 공동회 같은 토론이라도 해서 함께 만들고 그걸 공동의 목표로 같이 좀 싸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나매기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연구자의 입장으로서 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싶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생애라 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정말로 그래서 여기가 아까 투쟁의 진치가 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윤석열 퇴진 투쟁을 앞서가는 그래서 퇴진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타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투쟁을 만들어내는 전투전을 금속노조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동지들과 함께 노나매기의 사상으로 우리가 전철될 수 있으면
굳건히 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쉬운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참 아쉽습니다. 권정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언제 한번 모셔서 그 아쉬운 것을 우리가 밤새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회란 목표를 하면서 갈지, 그 전략 전술들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만들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